한동훈 대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나오고 싶은 마음이 한 7대 3 정도로 70%는 나오고 싶어 하죠. 7 정도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측근들이 굉장히 말리고 있답니다, 지금. 왜냐하면 실익이 없다. 지금 나가서 이번에 승산이 없고 예. 그리고 이번에 나가서 대표가 된다 한들 내년 지방선거 패배가 유력한데 그러면 그 이후로 또 사퇴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정치적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쉬어가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측근들이 말린다는데 근데 정치인 입장에서 쉬기가 어렵거든요.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거 몇 예. 달만 쉬어도 잊혀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딜레마다. 저도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면 예. 국민의힘이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초기에는.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설혹되더라도 예. 국민의힘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이런 의문들은 측근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측근들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친윤 세력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못 살게 굴 것이다 예. 라는 생각도 들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한동훈 전 대표가 통합의 리더십으로 친윤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통 보수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나온 조경태 의원입니다. 당대표 출마 공식 선언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당과 보수 진영을 위기에 빠뜨리고 여전히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당내 구태 세력들을 업참마속하지 않으면 우리 당과 보수의 미래는 없습니다. 보신 것처럼 조경태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 애초에 조경태 의원은 치단계로 분류되는 인사였습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가 오늘 최대 관심이었어요. 안철수 의원이 한 전 대표를 만났다고 했죠.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치단계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생각하는 것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길 당대표가 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김문수 후보님, 당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해 주십시오.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해체 수준의 혁신, 환골탈퇴 수준의 개혁뿐입니다. 연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것이 본인 스스로도 지금 출마할지 출마를 안 하게 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당이 굴러가는 과정들을 보니까 당대표가 뭘 하든지 간에 계속 뒷자리를 잡고 공격하고 당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소모적인 일들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가. 조경태 의원님은 또 본인이 이제 육선이시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희와 상의하거나 한 대표와 논의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당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건지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들을 분명히 밝히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의 쇄신을 요구한 쪽에서는 안철수 의원하고 조경태 의원이 일단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데 최현지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랑 유승민 전 의원 만났다. 이거 왜 만나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일화를 하시고 싶으시겠죠. 누굴 밀어주자 예. 아니면 날 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싶어서 만났을 텐데 안철수 의원과 협의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과 여태까지 협의를 해서 뭐 제대로 성공한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협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독자 예.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조경태 의원이 또 그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예. 그 역학구도도 조금 복잡한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나오고 싶은 마음이 한 7대 3 정도로 70%는 나오고 싶어 하죠. 7 정도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측근들이 굉장히 말리고 있답니다, 지금. 왜냐하면 실익이 없다. 지금 나가서 이번에 승산이 없고 예. 그리고 이번에 나가서 대표가 된다 한들 내년 지방선거 패배가 유력한데 그러면 그 이후로 또 사퇴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정치적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쉬어가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측근들이 말린다는데 근데 정치인 입장에서 쉬기가 어렵거든요.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거 몇 예. 달만 쉬어도 잊혀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딜레마다. 그래서 본인은 나가고 싶은데 측근들은 말리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그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데 예. 이제 정치인은 결단하는 것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곧 결단을 내리셔야겠죠. 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끝까지 독자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가 분산이 된다면 김문수 후보에게 좀 불리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세 명의 역학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안철수 의원과 연대 가능성, 단일화 가능성 좀 낮고, 그럼 조경태 의원도 뭐 아까 인터뷰면 6선이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측근들은 사실 정치 오래 한 분들도 계시고 이 정치판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한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자꾸 말리죠. 말린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구도상 불리하다. 이게 선거는 사실 그 인물도 중요하지만 구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구도상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나가서는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저렇게 라방을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잊혀지면 날 끝인데 이번에 나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굴뚝 같으신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측근들이 많이 말려서 측근들 얘기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뚫고 나갈 것인지 저는 뚫고 나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그렇게 돼버리면 본인한테는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 이번에는 측근들 조언을 듣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그 미래를 위해서는 좀 나을 텐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도 그 보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좀 키워 나가야 될 사람으로 좀 인식되거든요. 그러니까 쉴 타이밍에는 좀 쉬어도 괜찮은데 그러나 한 전 대표가 인내심이 얼마나 있을지 그게 참 의문입니다. 대략적으로 들으셨어요. 이승훈 부의장께서 이런 분석 평론에 동의하십니까? 저 도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초기에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서로 되더라도 국민의힘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이런 의문들은 측근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측근들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친윤 세력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못 살게 굴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한동훈 전 대표가 통합의 리더십으로 친윤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의문도 있어요. 이건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성격이 급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냥 자기가 그냥 맞다고 그냥 끝까지 가시는 분이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약간 검사 스타일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온다면 어차피 김문수 후보로 또 저쪽도 단일화 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는 좀 쉬면서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서 뭐 이 합리적 개혁 보수, 뭐 유승민 후보까지 합쳐서 유승민 전 의원까지 합쳐서 좀 어떤 단일화를 만들어주고 이걸 지원하는 프레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의 다른 모습을 좀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최현님 저희가 이거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뭐 한동훈 전 대표는 물음표로 해놨어요. 그럼 일단은 여기 이 인물 말고 더 주목해봐야 될 인물은 없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뭐 다른 분들은 나오신다는 뭐 말씀이 있지만 뭐 그분들은 뭐 여론조사를 볼 때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 수치는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일단 저분들이 출발을 할 겁니다. 출발을 해서 장동혁, 김문수 단일화, 안철수, 조경태 단일화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성격을 봤을 때 단일화 협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결론도 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김문수가 굉장히 대세론을 형성하고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나경원 의원도 나오면 당원들 지지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안 나온 것만 봐도 일단 당원들 지지도는 굉장히 김문수 쪽으로 좀 쏠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김문수 대세론으로 출발한다. 그러나 장동혁 의원도 뭐 다크호스로 보입니다만은 인지도 측면에서는 초선 의원이고 이래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세론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러나 다른 변수가 한동훈 변수가 있겠죠. 한동훈이 갑자기 나와서 바람몰이를 굉장히 일으키면 모르겠는데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당내에서는 굉장히 소수예요. 그래서 당원 80%, 민심 20%로 지금 전당대회가 치러지는데 그런 구조적 측면에서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일단 김문수 대세론으로 출발해서 그러나 김문수가 어떤 뭐 변수를 맞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